한 발 앞선 취재, 그러나 깊이 있는 정보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전해드리려고 죽기 살기로 뛰는 사람, 누가 부탁하더라도 봐주지 않는다. 국민이 원하는 정보라면 단 하나의 걸림돌도 없이 알려드리겠다는 정신으로 오늘 역전용사들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박수로 일단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심히 싸운다는 의미에서 환영, 축하 이런 것보다는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취재의 결의를 다지는 이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욱 정책 박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자,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제가 취재를 열심히 하고 오라고 부탁했던 김한나 변호사,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취재해 오셨죠? 화이팅! 김건희 그리고 맹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운동을 주도하고 계시는 김한배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김한배 대표는 대한민국 불법과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고 고발 그리고 고소는 아니군요.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고발을 아주 많이 하면서 권력의 비리 하나하나를 파헤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분인데요. 벌써 6,000분이 이 방송 시청해 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도희 선생님, 왕도토리님, 그리고 영희님께서도 일본에서 이렇게 방송 보시러 들어오셨군요. 유진님, 박종훈님, 박삼래님 고맙습니다. 자, 특검이 답이다. 개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투쟁으로 갑시다. 김성란님. 자, 양인영님 고맙습니다. 자, 본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김건희 소환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 저희들이 자세하게 취재했는데요. 자, 이상우 기자. 네네. 김건희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정 조율 중이다라고 하면 저거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됩니까? 믿으면 안 되죠. 믿으면 안 된다. 네, 기본적으로 이건 언론 플레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예. 지금 뭐 자기들은 3주 전부터 했다고 하는데 탄핵 선고 난 거는 지난주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탄핵이 됐으니까 뭔가 검찰 조직 보호를 위해서 뭔가 액션을 뒤늦게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한겨레 신문이 단독으로 저렇게 보도한 것은 뭐 당연히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소환 일정 조율 중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단독 기사로 보도를 할 수가 있죠. 정말로 저 기자의 취재력도 대단하다 평가를 하면서요.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해보니 김건희 소환 조율은 이미 최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최소한 3주 전에도 조율을 했다. 윤석열 파면 선고가 지난주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로부터 그러면 한 2, 3주 전부터 계속 조율을 했는데 왜 김건희를 소환하지 못했느냐. 자, 그러면은 소환 내용은 공천 개입과 관련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서 검찰 내부에서 김건희를 소환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딘가에서 덜컥 막혔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우리가 검찰 하면 막히는 게 어디인가요? 포인트가?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큰 배후의 세력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윤석열 씨의 이제 석방 때도 문제가 됐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사가 3주 전부터 이렇게 조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김건희 씨의 녹음이 육성 녹음이 확실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환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상하고 그리고 3주 전부터 조율은 하고 있었으나 여태까지 소식이 없다. 좀 어디서 스탑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심우정 자녀 특혜 비리 채용과 관련돼서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예.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캥기는 게 너무 많다. 잡힌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딜을 하거나 스탑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속도감 있게 방송 진행하기 위해서 자, 김건희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 소환 일정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강혜경 국장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요. 공익제보자 강혜경 국장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는지 지금 증거가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저만 계속 부르고 김건희 씨는 조사를 안 하십니까? 라고 이제 검사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보도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김건희 씨를 이제 그 뭐 소환 일정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그 보도를 봤을 때 지금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 간에 관련돼 있는 뭐 공천 개입이라든지 국정농단 관련돼 있는 자료가 그리고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자료도 내용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더 많을 건데 뭐 그 검찰 조사라든지 부족하면 뭐 특검이라든지 상설 특검으로까지 해가지고 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꼭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이 끝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자, 강익 국장이 이제 이미 검찰 수사과정에서 왜 내만 조사하느냐 오늘 물어보니까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소환된 것 그러니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피의자로 소환돼서 조사받은 게 15번이고 참고인까지 포함하면 20번 정도가 된다는 것인데 자, 저렇게 이제 김건희 소환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한겨레신문 오늘 보도를 보면 윤석열이 파면됐기 때문에 이제 소환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내부에서 뭔가 걸려있다. 김건희 소환하겠다는 의지와 김건희 소환 아직 안 돼라고 하는 방어비 걸치는 사람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지금 검찰이 전격적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는 부분은 김한배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 검찰이 항상 용두삼이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어떤 국명전환에서 뭔가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어떤 방패막이로서의 자신들의 명을 단축하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국면 전환용으로 일단은 수사 결과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또 국민들에게 뭔가는 자신들이 소멸되면 안 된다는 절박하면서 발로된 어떤 액션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김건희 소환이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일단은 발표는 하되 실제적인 그 수사가 아까 이상호 기자님 말씀처럼 충실하게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절대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 박사님, 저게 이제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전격적인 소환을 할 텐데 뭐 설마 개인 집에 찾아가서 휴대폰 내놓고 조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포털라인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비밀 소환을 이제 비공개 소환을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볼 텐데 이제 완전히 자연인으로 지금 돌아갔지 않습니까? 검찰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라고 일단 예상하십니까? 저는 조율하고 있다가 아니고 조율할 예정이라고 저는 말하는 게 정확히 맞다 생각이 들어요. 4월 4일 날 파면이 된 상황입니다. 4월 5일, 6일 이 상황에서 검찰이 뭐 한다고 거기다가 조율을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서 하나의 검찰이 움직이고 있다. 이 수사 관련해서 이 수사를 놓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2월 17일 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이 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3월 17일 지금 4월 지금 초순이기 때문에 거의 2달 동안 손 놓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냥 4월 4일 그러니까 그때는 결정이 안 됐으니까 파면 과정, 탄핵 과정을 보겠다라는 느낌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검찰 계속 눈치 봤을 거예요. 심우정 검찰총장의 그립감이 엄청 강했었잖아요. 검사들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의 그립감이라고 얘기한다면 검사들이 거기서 움직였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심우정이라는 사람을 배제하는 속도냐 아니면 검찰 전체가 살려고 하는 속도냐 제가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검찰 내부가 어떻게 분화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지 검찰이 조율을 하고 있다? 그거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조율을 지금 한 건 아니고 이제 몇 주 전부터 조율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검찰로부터 들렸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게 이제 노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검찰을 믿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김건희를 소환하는 행위 자체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 당연히 소환해야 되는데 지체 없이 소환하는데 어디서 걸려 있느냐 이걸 따지고 우리가 오히려 강력하게 비판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비판적 관점에서 이해하자는 부분에 동의하고 방금 김한배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전격적으로 소환 가능성이 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검찰 특히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은 탈옥 교사범이에요. 탈옥 공범이에요. 그만큼 이번에 4월 4일에 자기가 모든 걸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월 4일 이전부터 뭐 3주 전부터 뭔가 수사를 하려고 조율하고 있었다. 그거는 그냥 걔들 하는 상시적인 거짓말이고 네. 이를테면 커뮤니케이션 했을 수 있겠죠. 우리 저 여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대책 회의는 했을 수 있겠으나 그거를 이제 언론에다가는 거꾸로 무슨 뭐 소환을 전제로 무슨 뭐 일정을 협의했다라고 식으로 거짓말
할 알리바이용으로는 해놨을 수 있는데 절대 여러분 믿어서는 안 되고 지금 유시민 작가도 관련해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찌됐든 간에 이제 4월 4일부터 시작해서 요이 땅 해서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독자 생존을 해야 돼. 혼자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검찰 해체를 사실상 명문화하고 있는 야당의 집권이 거의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하면 자기들 살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전격적으로 소환한다. 바로 내일이라도 소환할 수 있다. 깜짝 쇼를 할 것이다. 일단 만약에 소환한다는 것이 언론 플레이용이라면 당연히 포토라인에 세워야겠죠. 네. 저는 그러고도 남는다. 그리고 우리 보세요. 검찰이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요리를 해드립니다. 라며 민주당의 강한 쇼잉을 하기 위해서라도 할 것이고 저는 그 쇼잉 모두 다 언론 플레이이기 때문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되고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것처럼 저들의 칼을 빌려서는 절대 안 된다. 특검, 네. 상설특검, 공수처 그리고 경찰을 통해서 아주 이 난마와 같이 얽힌 수사를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예, 말씀하시죠. 저도 왜냐면은 지금 검찰이 쇼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파면이 됐고 지금 자기 생존에 걸려 있고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겨레의 단독 보도 자체가 어느 정도 흘렸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검찰이 모두가 뭐 심우정과 똑같다.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심우정이 검찰총장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발악을 할 것이다. 그게 정말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심우정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죠.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심우정이 지금 맡고 있어서 실제 소환을 못 하고 있다. 이제 수사 검사들은 네. 창원지검에 내려갔을 때 또 반드시 김건희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했는데 지금 이제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일정 조율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자연인 신분인데 아니 설사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소환을 해야 하는데 지금 무슨 일정 조율할 게 어디 있습니까? 범죄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소환 통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예우를 해줘야 되겠다고 뭔가 사심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지금 소환을 바로 해야 하는데 자 검찰을 믿지 못하는 문제와 소환을 해야만 한다는 당위 이제 사이에서 뭔가 이제 구체적인 액션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서 결단이 필요한 부분 아니냐? 그러면 심우정이 이걸 주도해서 할 수 있느냐? 그건 못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 문제부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김건희 소환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서영교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했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요구합니다. 윤석열은 당선부터 무효였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아니니까 소추 대상입니다. 장모 최은순 어느 누구에게도 10원 한 푼 손에 끼친 적이 없다.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법적 조치해 놓았습니다. 김건희 부인 관련해서 손해를 끼친 적이 없으며 손해만 봤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김건희와 최은순이 합쳐서 한국거래소에서는 23억 이익을 봤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손해만 봤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법 여론조사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에서 밝혔던 제3의 불법 선거 캠프가 있었습니다. 예화랑. 이 모든 것은 윤석열의 당선 무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촉구를 하고 있으면 이제 바람도 오기 전에 몸을 눕히는 검찰이니까 이제 수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지 좀 따져봐야 할 텐데 결국 이제 어떤 내용으로 조사하느냐의 문제는 김종국 박사 한번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김건희가 자 공짜 여론조사 받았던 거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공천 개입했다는 거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바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가능한 사안 아닌가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그럴 수 있으려면 네. 말씀하신 내란의 공범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심우정을 비롯한 그 수뇌부들 네. 수뇌부를 제끼고 해야 되거든요. 제끼고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진짜 검찰이 살아남고 안 살아남고 문제를 떠나서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내란 동정범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라도 심우정을 비롯한 위에 있는 사람들 다 패싱해서 날려버리고 예를 들면 수사를 갖다가 전격적으로 착수하지 않으면 저는 만약에 지금같이 검찰이 어떤 위계 라인을 그대로 거친다? 저는 그러면 하나도 통과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내란 범죄라고 얘기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증거가 지금 없습니다만 거의 추정할 때는 내란에 동조했거나 아니면 내란을 미리 알았거나 그런 행위가 있었으니까 그 위에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요. 특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잘못 걸리게 되면 이거 국민의힘과 연동이 되는 문제예요. 국민의힘 390억 토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아주 단순한 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윤건희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보수의 괴멸 또는 국민의힘 전체 괴멸을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대한 수사의 착수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검찰의 수뇌부 또는 윤건희를 필두로 하는 보수 극우 같은 경우는 이걸 계속 막아내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전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처럼 들이받아라. 검찰이 들이받아야죠. 내부에서 막 소리를 내야죠. 막 소리를 내서 되게 문제가 많아. 난 수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심우정이 막아. 이런 얘기가 막 나와야지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할 수가 있는데 좀 그런 얘기 안 나오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별로 나올 게 없을 것 같다라는 근데 느낌이 강한 검찰 거죠. 내에서 심우정이 맡고 있어 이런 얘기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미 국민의 신뢰를 놓쳤잖아요. 심우정 검찰총장과 그 수뇌부들이 내란 동조자이고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김건희 가족의 마약 수사를 덮어준 대가로 검찰총장이 됐다라는 그런 의심까지 받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하의 수사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 위를 정리하고 수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이 내용들을 밝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위적으로는 그렇지만 네. 지금 뭐 특검이나 상설특검 시작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경찰이 더 뛰어들든지 뭔가 전격적인 소환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검찰이 우리가 좋고 싫고 선이다 악이다 구분 없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검찰 외에는 조사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한시라도 빨리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은 소환을 해야 되는데 심우정은 뭐 본인이 나오든 아니면 정말 우리가 지금 여당의 그 총리를 압박을 해서 하든 왜냐면 지금 이제 파면이 확실히 된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책임을 지고 내려와야 될 사람들은 내려와야 된다. 정리를 해야지 다음 단계가 있다라고 자, 생각이 오늘 듭니다. 이 방송에서 이제 생각보다 강하게 뭔가 내부에서 김건희에 대한 소환을 막고 있는 무엇이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든 보이는 손이든 네.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3주 동안 조율만 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조율이 아니라 누군가 막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율이 되는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을 100%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미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한배 대표는 지금 윤석열 김건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 관련돼서 이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들고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뭐 이건 이제 뭐 지금 내부에서 뭐 저항이 있냐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공소시효의 문제거든요. 네. 2022년 대선 기간부터 저희가 윤석열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번이 넘게 했어요. 근데 그 사건들이 공소시효 마감일이 2022년 9월 9일 날 땡처리 하듯이 10건이 넘는 사건들을 한 번에 다 각하를 했어요. 검찰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이재명만 기소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기다리다가 작년 10월에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거지만 아까 서영교 의원이 거론하셨는데 뭐 도이치모터스 손해만 봤다. 또 뭐 김만배를 모른다. 그리고 뭐 정상적인 뭐 자기 아내의 경력이 정상이다. 이런 거짓말들을 저희가 대표적으로 골라서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 명태균 관련돼서 여론조사 조작한 부분,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고발을 작년 10월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화란 문제도 저희가 다 해서 지금 고발은 다 돼 있는데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금 4개월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2022년 3월 9일부터 5월 10일 침일까지 두 달이 갔고요. 지금 그 5월 10일부터 정지된 상태거든요. 2022년 5월 10일부터 그게 지금까지 이제 했다가 4월 4일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시행이 지금 다시 공소시효가 오늘도 지금 지나고 있어요. 네. 벌써 3일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사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개라도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 조작, 그다음에 미등록 비밀 선거사무소 이 세 가지 죄 중에 하나만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당선 무효고 또 국민의힘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397억 네. 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 모든 윤석열 김건희 사건이 굉장히 뭐 100대 1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4개월 동안에 빨리 수사해서 기소해야 된다. 근데 아시다시피 충분합니다. 4개월이라도.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거의 마지막 날 며칠 안 놔두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시 이제 원점인데 그러면 검찰이 이것을 안 하는 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어찌됐든 이 문제는 379억 원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 비용을 다 거꾸로 국고에 환수되어야 하는 것까지 이제 걸려 있으니 397억. 예. 397억이 걸려 있으니 이상호 기자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든 수사해서 진위를 밝히고 사법적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하는데 수사하려고 마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내일이라도 부를 수 있죠. 내일이라도 부를 수 있죠. 그럼요. 그러면 여전히 이제 검찰이 윤석열과 김건희 편에 서서 방어에 얽히고 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경호처 이야기도 할 것이고 한남동 왜 지금 관절을 빼지 않고 버티고 있느냐.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좀 이따가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 내란 세력 그리고 파면이 된 대통령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는 검찰. 그런데 민주당이나 야당은 야당도 아니죠. 민주당이나 국회 제1당을 비롯한 정당은 따져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인가. 이거 어떻게 내란이 계속되는 것이냐.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그 검찰을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원거리 망원경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으니까 지금 검찰 상황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 찐윤과 이른바 과거에 그 친한 쪽으로 분류가 한때 되는 것처럼 보였던 그 권력 구조의 어떤 충돌 양상이 이제 다시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구속됐을 당시에 한동훈을 대권 주자로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세현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명태균 게이트의 사령탑, 내란 수사의 사령탑, 그리고 창원 수사의 사령탑이었던 부산지검 차장 출신의 이지영, 둘 다 사실 한동훈의 사실 우군으로서 이 수사를 주도했던 세력인데 그게 결국은 심우정에 의해서 덮인 양상이었단 말이에요. 그 탈옥 이후에. 그랬다가 이제 기지개를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제가 한겨레 기사를 보면 아 이거는 한동훈 라인에서 움직였구나라고 하는 냄새가 너무 펄펄 나요. 뭐냐면 자 보세요. 한겨레 기사 단독을 줬단 말이에요.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라는 기사예요. 근데 여러분 눈에는 이게 당연하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이걸 맨날 검찰을 출입하면서 2, 3년 동안 기사를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어떻게 기사로 나왔는지 너무나 눈에 보여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해야 되는 검찰 내 세력이 있는 거야. 친한 세력들. 박세현과 이지영 세력들. 근데 얘들이 이 멈춰있던 김건희 수사를 동력을 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 수사해야 할 거야 라고 언론에 누군가한테 줘야 돼. 근데 하필이면 한겨레한테 주잖아요. 여기 이제 한겨레가 들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응? 우리 저 공천 개입 수사해야 되니까 검찰청으로 나와 달라라고 이지영 검사가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지영 쪽에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지영은 파면 선고 이전부터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도 했다. 이거 확인 안 되지만 그의 주장을 2개 들어서 한겨레가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내준 거예요. 전형적인 한동훈이 쓰던 언론 플레이예요. 이거를 만약에 중앙일보나 조선일보에 썼으면 짜고 언론 플레이 한다고 그럴까봐 한동훈이 서초동의 편집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한겨레에다 준 거예요. 딱 2마디. 근데 그 정도로 너무 세게 가도 됩니까? 한겨레 신문 기자가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한 무슨 거예요. 열심히 취재한 아니, 거예요. 이게 그냥 듣고 쓴 건데. 이상호 이런 건 기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11월 19일 날 창원지검에 고발인 조사를 갔어요. 네. 이 여론조사 조작 그리고 부상 여론조사, 이 수뢰우 부정처사 네. 이거 조사받을 때 조사했던 담당 검사, 주임 검사가 대검에서 파견된 검사였어요. 그 유일하게 대검에서 파견된 그 검사였는데 그 검사의 역할이 대검의 심우정 라인에서 이 이지영 차장검사가 주도하는 창원지검에서 의욕적으로 수사하는 거를 약간 제어하는 컨트롤하기 위한 역할이다. 그래서 대검에서 보낸 하나의 뭐
뭐랄까 컨트롤을 하기 위한 그 심어놓은 대검 파견 검사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 자체도 대검에서 실무적 라인이 컨트롤하기 위해서 대검에서 파견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받을 때도 그 이해할 수 없는 자신들이 그 여론조사 조작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납득이 안 돼가지고 나오자마자 MBC랑 인터뷰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받은 인상은 대검에서 그걸 컨트롤 하는데 여기 창원지검의 수사본부를 주도하고 있는 이지영 차장검사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거를 차단하고 자신들이 수사를 주도하고 싶은 이게 충돌한다라는 인상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 지금도 이런 양상이 이상원 기자님 말씀처럼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근데 정기환 대표께서 아 이거 뭐 발품 팔아서 한 특종인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냐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우려를 제기하셨는데 이 배지연이라는 기자가 낙점을 받은 거예요. 단 한마디 들은 거야. 우리 소환할 거야. 원래 하려고 그랬어. 이 얘기 듣고 쓴 거지 나머지는 하나도 발품 판 게 없어요. 이런 기사는 오히려 검찰 기자시 운영의 폐해인 거예요. 언론 플레이에 이용당하고 있고 만약에 자기가 단독으로 취재를 했으면 배지연 기자가 그럼 여태까지 왜 안 불렀어요? 누가 막았어요? 라고 그거를 추궁해가지고 비판 기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검찰 기자실이 폐해로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왜 그러면 3주 전부터 소환을 하겠다고 이렇게 일정 조율을 했는데 이게 지금 나왔느냐? 그러면 누가 이걸 막고 있느냐는 것이고 조금 전에 조선일보에서도 검찰이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측의 소환 일정 조율을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그 요청은 지금 이 시점은 아니고 이미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부터 이루어졌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파면이 되고 나니까 소환 일정을 조율하니까 압박을 넣는 이제 형국인데 누가 맡고 있느냐는 것인데 거대한 벽이 확실히 있다라는 정도로 일단 하고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소환을 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사세행을 비롯한 김한배 대표가 주도해서 고발을 한 것도 있으니까 379억 걸고 제대로 이제 따져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주장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 검찰이 언제 이랬습니까? 그냥 소환 통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뭘 조율을 해요? 통보를 해. 언제까지 나와? 안 나와? 다시 또 예를 들면 소환 통보해 2번, 3번 해요. 안 와? 그럼 이제 체포할 거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명징해요. 이건 왜냐하면 윤석열이 자기 입으로 공개적인 석상에서 자기 행위나 또는 자기 주변에 있는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명백해요. 예. 그냥 떠다준 사건이에요. 그냥 먹기만 하면 무조건 제가 유죄가 나올 만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자체는. 그럼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막았던 거죠. 그걸 누구가 했습니까? 제가 볼 때 심우정을 비롯한 소위 윤석열 사단이 그걸 막았던 거겠죠. 지금까지. 근데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인데 저 같으면 오히려 한겨레가 비판을 해야 될 게 아니 소환 통보해 그냥 뭘 조율을 해. 이게 조율할 거야? 통보해서 당신 언제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왜 안 나와?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압박을 넣으면 거기서 반응이 나올 거잖아요. 반응은 안 나오고 조율만 한다는 거 바로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전 대표님 말씀하신 건 조선일보에서 바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은 한겨레에다 줘. 그러면 다른 기자들이 전화한다고 기자실에다가 그 저 담당관한테 그러면 한겨레 기사 맞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쫙 그게 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의 기본 패턴을 따르고 있다. 자, 그 패턴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소환을 해야 하는 당이 지금 대선 국면으로 갑자기 넘어가 버리는데 우리는 끝까지 윤석열과 김건희 세력이 벌였던 일 하나하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수사하거나 아니면 진행된 상황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다 추적해서 따라가서 이 내용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환 일정 조율은 오늘이 아니었다. 이미 시간이 한참 전부터 시작됐는데 조율이 아니라 바로 소환을 하라라고 저희들은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심우정이 걸려 있으면 내부에서 싸우든 아니면 정치권에서 심우정을 압박하든 아니면 심우정을 탄핵시키든 명백하게 증거가 나와 있는 범죄 사실을 그대로 덮어준다. 자,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 파면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있다. 이런 내용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하나만 사족을 붙이면 이게 어차피 얘들이 지금 수사하는 것은 일종의 증거인멸과 자기들의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안, 검찰에 걸려 있는 게 이 김한배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시민사회에서 엄청나게 고발한 사안들이 있고
또 인지된 사건들도 있고 해서 지금 수십 건, 최소한 굵직한 것만 수십 건이고 당장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것만 해도 10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태까지 안 한 거예요. 이 자들은. 지금 부랴부랴 이제 특검 시작되고 다음 정권에서 이거 할 것 같으니까 생색 내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한 거 아니고 하려고 했었다라고 생색 내는데 네. 이제 특검 시작되면 다 직무기로 처벌해야 될 사안이에요. 자, 저들이 기억하고, 이걸로 숟가락 예. 못 얹게 해야 됩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 스픽스는 열심히 고발 뉴스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윤석열이 지금 며칠째입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까지도 지금 저기를 불법 증가한 상태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거 취재해 보니까 가관인데요. 가관입니다. 한남동이 자기 것도 아니고 이미 국가재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가지 않고 있는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매일같이 저희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치접속 16,000분 하시면 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5,500분인데 좀 더 많이 눌러서 어떤 채널은 가보니까 80% 정도가 좋아요 누르고 가던데 이러면 한 12,000~13,000명 돼야 하는데 여러분 이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 누르고 더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예. 태거부록 넘어가기 전에요. 네, 예. 저는 그 아까 심우정 라인 등이 그 검찰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방패막이 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한 그거에 대해서 공수처의 역할이 지금 이제서는 매우 중요하다. 드디어 지금 공수처를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애타게 설립을 원했던 그 순간이 온 겁니다. 공수처가 지금에서야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순간이 온 거예요. 지금 고발은 다 돼 있죠. 심우정 같은 경우도 지금 71년 만에 이 내란 수계를 어이없이 풀어준 지기현 판사도 고발을 했지만은 심우정이가 결국 즉시한 거 포기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직권남용 고발 수사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문제도 저희가 다 고발을 했는데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실행을 옮겨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공수처가 저는 기대하는 게 조만간 심우정 압수수색 뉴스가 바로 터져야 되고 그래야 검찰들이 드디어 시대가 바뀌고 새 나라가 됐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져야 이제까지 했던 그 못된 악습을 버리고 김건희를 당장 소환할 거라고 저는 자, 봅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말씀 하셨으니까 질문 간단히 드리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로 지금 고발을 했습니까? 저희가 4번 고발했어요. 예. 저희가 첫 번째 고발한 거는 김성훈에 대해서 무려 3번이나 구속영장을 발열했어요. 누가? 심우정과 이진동. 자, 그때는 그래서 어떤 혐의였습니까? 그게 이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했고요. 자, 직권남용 직무유기 또 그다음에 하나. 이제 두 번째 한 게 그 지금 그 지기현 판사와 함께 이제 심우정이 결국 그 황당무계한 그런 이 적시한 탈옥사 걸 하지 때 않았던, 예. 그거를 버려서 직권남용으로 저희가 자, 그것도 직권남용으로 했고요. 했고. 그다음에 도주 원조죄로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자녀. 그러니까 심우정의 자녀가 국립외교원에 그 취업한 것 자체가 뇌물이다. 예. 예, 박철희에 대한 뇌물이라고 해서 세 번째. 그다음에 이제 뇌물 혐의로 일단 예, 고발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한데 외교부 장관한테 이제 채용 비리에 대한 직권남용을 물었는데 이게 놀라운 게 국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조태열이 현행 지금 피의자입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내란 공범으로. 근데 본인이 내란 피의자니까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채용한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수사가 지금 받고 있는 현행 피의자가 조태열이가 자신의 그 내란 공범 수사를 맡고 있는 또는 기소할 권한이 있는 검찰총장의 딸을 그 채용 기준을 바꿔가면서 1차의 공고에 의해서 선발된 인원이 있는 사람을 탈락시키면서까지 이런 만행을 저지르면서 지금 채용을 한 거거든요. 지금 네. 그것도 저희가 그게 네 번째 고발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고발까지 했던 김한매 대표 정말로 국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활동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하여튼 박수 한번 드리면서 정말로 꼭 그런 목표가 달성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한남동을 불법 증거하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상호 기자, 네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져서 월요일 날쯤에는 퇴근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추정은 많이들 하셨을 텐데 제가 추정보다 취재를 다 네네. 각기 자기 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호처를 통해서 사실상 확인한 내용인데 네. 증거 인멸 중이다. 증거인멸 중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야, 이건 충격적인데. 저는 그런데 예. 이제 그 증거인멸이라는 게 이제 무슨 뭐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취재한 내용은 뭐냐면 지난 정권 때 박근혜가 저는 거울방이라는 게 있었다는 풍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 정권 교체되면 그냥 꼭 가서 보고 싶어. 다른 거는 궁금하지 않아. 근데 그 거울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들어서면 어떤 느낌일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청와대 들어간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죠. 예. 사실상 그 정권의 어떤 그 국정농단과 정말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적인 상징을 없애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네. 혹시라도 거기에 묻어 있는 뭐 이상한 녹광 5개짜리 뭐 대형 이런 것들은 없앨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구속적인- 다 포함하는 거죠. 다 지금, 포함해서 지금 네. 치우고 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냐. 하나는 그 우리가 아는 그 호화 럭셔리 레크레이션 시설들이냐. 골프장이라든가 사우나라든가 그런 거냐. 그런 것도 시간이 걸리겠죠?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그거 말고 그런 무속적인 어떤 것들이냐.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거주하면서 남겼던 것 중에서 비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보태면 김종 박사 지금 안가 쪽으로는요. 안가에 특이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말해도 되는 예? 말해도 되는 그 겁니다. 이야기 들었습니까? 스탠드바. 아니 뭐 어쨌든 특이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지금 증거 보존 측면에서 그대로 둬야 하는데 이것도 다 지금 치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자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것이 자 일단은 외부적으로 나온 거는 두 가지 이유예요. 참 이것도 듣기 민망한데 첫 번째는 아크로비스타에 갈 수 없다. 경호가 어렵다. 주민들 반발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크로비스타에 당선인 되고 나서 자 직무를 보면서 국정 운영을 하면서도 아크로비스타 있었단 말이에요. 6개월 있어요, 6개월 거기서. 자, 근데 6개월 있었는데 지금 아크로비스타로 갈 수 없다 하나.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특이한데 반려동물이 19마리인데 이걸 현실적으로 키우기가 어렵다. 그래서 갈 수 없다. 그러면은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해서 저기에 버티고 있다고 양해해주고 넘어갈 것이냐 이 문제. 그런데 이상호 기자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안에서 증거인멸을 지금 조직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양해하고 가만히 기다려도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죠. 증거인멸은 이제 두 단계겠죠. 그러니까 그 심우정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내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있는 증거들을 갖다가 없애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볼 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윤석열이 지금 가장 크게 본인이 문제로 생각하는 건 형사재판에서 내란죄와 관련해서 어떤 일들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것인가의 부분들을 갖다가 감추는 부분이니까. 근데 뭐 전날까지도 당일까지도 또 박근혜랑 똑같이 본인은 또 파면이 안 될 거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그 이후에 소위 여러 가지가 뭐 예를 들면 실내곱창부터 해서 별의별 것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아픈 건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니 안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 예를 들면 국민들한테. 근데 그런 시설들을 없애는 문제. 또 그 외에도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입막음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게 두 번째고 저는 세 번째로 버티는 가장 중요한 이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지지 집단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립감들을 강화시켜서 국내임도 압박하는 효과를 갖게 하려고 하는 이런 점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빨리 없애야 되는데 실제로 방법이 없어요. 수단이. 그 예를 들면 야당이 무슨 뭐 그 영장 청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청구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사회적 압력을 통해서 또는 아니면 국민의 힘이라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뭘 좀 없애고 나면 저는 뭐 그래도 계속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번 주 대강 어떻게 근데 참 윤석열 때문에 지금 헌법도 그냥 아주 유치원생 수준으로
즉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무슨 뭐 시간 계산해서 네. 뭐 23시간 이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규정해야 되는 상황. 이거 저 관사 퇴거와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 전세입자 뭐 월세 계약하듯이 다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실제로 준비가 하나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 4일 이전까지는 자기들 퇴거를 위한 소위 말하는 증거인멸이라든가 자기가 살던 그 럭셔리한 흔적을 없앨 계획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4월 4일 그 끝나고 4월 5일 날 현충원 가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7단 케이크보다 더한 거지. 그 뭐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내부의 일부 인원이 네네. 있었고 여기에 이제 약간의 가스라이팅이 돼서 정말로 복귀한다 이런 준비를 했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또 한 가지 지금 시간 예. 끌기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 절대 안 되는데 국민 여러분도 지금 아셔야 될 게 예.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지금 이 대통령 기록물을 잘못 지정을 하게 되면은 30년 동안을 이게 봉인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 내란 그 세력들이 윤석열을 비롯한 이 일당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들,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이 돼서 30년 동안 공개가 불가하게 만드는 이런 소극적인, 어떻게 보면 이거는 증거인멸이라기보다는 합법적인 증거인멸을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은데. 이 사안이 이제 관사 잠깐만요. 문제랑은 좀 증거인멸은 다른데 합법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그렇게 이제 예. 표현을 하는데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들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30년치의 기록을 30년 동안 봉인할 수 있는 그 기록물을 분류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지금 가장 큰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예, 내란 그렇죠. 수사에 직접적으로 지금 직결되어 있는 왜냐하면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그 행안부에서 그 국가기록원장 후보 2명을 복수로 한덕수한테 추천해 놨어요. 근데 예, 예. 정모 행정관이라고 있는데 그 선수가 이번 용산에서 그 기록물 관련하던 업무 담당자야.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친구가 되면 30년 봉인해가지고 아마 내란 수사 방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덕수가 그렇게 하는 순간 저 끝이고 정말로 한덕수도 지금 내란범이 아니라 지금 국정 파탄을 뛰어넘는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정말 윤석열에 준하는 수준으로 파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그것까지 저는 못 간다고 보고요. 또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만일 재판을 임명할지 안 할지 어디까지 갈지 이제 봐야 하는데 일단 조금 돌려서 말씀하셨던 거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자 용산 대통령실에 있던 직원들 다 사표로 발려했잖아요. 이게 지금 증거인멸을 하라고 아예 허락을 해준 거 아니냐 한덕수가 이제 이런 의혹 제기도 한단 말이죠, 김 박사.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한덕수도 마찬가지로 내란 범죄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란 말을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이 자기에게 그 관련되고 있는 증거를 갖다가 아까 말씀 대통령 기록물로 만약에 본인이 30년을 지정한다? 제가 볼 때 이건 본인 스스로가 증거를 인멸하라고 얘기한 것에 다름 아닌 거고 그렇다면 그게 결정판일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렇다면 한덕수가 제가 볼 때 한덕수든 아니면 최상목이든 저는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탄핵을 통해서 헌법을 어긴 자 또는 또 내란 피의자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갖다 옹호하는 행위에 대해서 준엄하게 어떤 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니까 스텝 자체가 꼬여버린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이 좀 빨리 좀 아니 그래서 움직였어야 지금 뭐 개헌 논의 있고 뭐 대선으로 열차가 달려가고 있는데 막 답답한 것은 야 이거 다 놓치면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 지금 뭐 하고 있나 제대로 하느냐 뭐 이렇게 하면 또 왜 당신은 민주당 욕을 하나 이러지만 이거 지금 증거인멸이 죠 한덕수 저 탄핵 제대로 못하죠. 그 다음에 용산에서 버티게 하죠. 지금 JTBC에서는 뭐 이제 보도가 9일 정도에는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JTBC 보도 근데 내용을 또 일단 확인할 수 한편으로- 없는데 네. 답답해 죽겠어요. 민주당 뭐 하고 있어요. 아니 민주당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증거인멸은 이미 그 윤석열이 탈옥했을 때부터 시작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지난주 금요일에 파면됐다. 그래서 4일 동안 증거인멸했다. 그래서 지금 버티겠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벌써 지금 이렇게 다른 언론이나 다른 쪽에서는 김건희는 빨리 나가고 싶어 해요. 네. 네, 근데 오히려 경호 문제 때문에 지금 빨리 못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미 탈옥 시부터 증거인멸에 관련돼서는 이미 하고 있다. 진행은 다 거의 끝났다. 굵직굵직한 것들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들은 우리는 그 시간들은 놓친 거죠, 사실은. 근데 김건희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 것은 증거인멸을 끝냈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한시라도 거기에 있기 싫은 뭔가
정신적인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징글징글해서 하루라도 빨리 떠나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제 못 가는 이유를 현실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경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경호 문제는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네. 지금 사실 경호 관련해서 여러 군데 접촉을 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확인이 완성돼서 스픽스에서 처음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증거인멸은 지속적으로 해왔지 않느냐? 그건 맞아요. 하지만 4월 4일 이후에 그러니까 그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은 이전부터 해왔는데 엄청 많이 했겠죠. 4월 4일 이후에 이제 퇴거를 전제로 증거인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들이라든가 시설물들에 대해서 지금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고요. 별의별 게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에. 말입니다. 별의별 게 예. 들어보면서 깜짝 놀라고 충격 받아서 쓰러질 만한 내용들이 그걸 있다는 이제 거예요. 스픽스에서 단독으로 지금 공개해 드린 거고 두 예. 번째는 뭐냐면 지금 연합뉴스 등에서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퇴거하지 못하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게 100% 언론 플레이라고. 예, 언론 플레이라는 게 무슨 언론 말이냐. 플레이라고 그게 아니라고. 지금 연합뉴스 보도를 제가 확인을 요청했더니 경호 라인 두 군데에서 진짜 어떻게 그렇게 전혀 생판 경호에 대해서 모르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경호팀을 뭐 15명에서 25명 이상으로 해서 구성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서로 기피하고 안 나가려고 해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무슨 경호처가 무슨 장난하는 데인 줄 아냐는 거야. 명령 딱 내리면 그냥 찍소리 못하고 가는 게 경호처의 경호관들의 일상적인 생활이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래도 그런 기사가 나온 이유는 있지 않을까라고 물어봤더니 만약에 그렇다면 자 위에서 나가라고 너 저쪽 가가지고 아크라비스타든 어디든 가서 경호해 라고 하는데 아우 저 싫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자문해 봤을 때 있긴 있을 수도 있겠다. 바로 김성훈 라인. 네. 김성훈 라인의 핵심 책임자 수준의 뭐 이를테면 3개 팀으로 운영됐을 때 그 팀장이나 지금 뭐 2개 과장과 1개 국장 또는 1개 국장과 3개 과장급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우두머리급은 아유씨 난 할 만큼 했는데 좀 빼줘. 요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것 이제 확인해 봅시다. 최종적으로 몇 명의 경호원이 윤석열과 함께 경호 업무를 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한 15명 전후라고 생각했거든요. 25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야 이거 뭐냐? 너 이 국세로 15명도 지금 아까운데 25명 말도 안 되는 자 얘기다. 그러면 네. 사실상 경호처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외부 활동까지 있으니까 25명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파면된 대통령은 경호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파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최소 인력을 배정해야 하는데 25명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야 이거 뭐야 이것들이 다 모여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과 준한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것들이 작당을 하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지? 라는 문제 제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지금 빠진 게 하나가 지금 경호 인력도 지금 굉장히 큰 문제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해서 파면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저 건립에 180억의 또 혈세를 드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을 못하고 오늘 택시 선생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도대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 파면된 자를 위해서 사저 건립에 180억이라는 이런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자 일단 그거 걱정 안 네. 하셔도 될 게 안 될 텐데 이거. 그 전체 140억이고요. 아, 140억. 일단 올해 불출되는 게 11억이고 내년에 120억 정도가 되고 잔금이 이제 내후년에 나가는 건데 일단 아직 그 초도 지급액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더 줄일 수도 있고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방금 우리 전 대표께서 물어보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25명 만약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난 나가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나서 뭐 인원이라든가 경호 형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도 줄일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저 두 사람이 조만간 어찌 됐든 간에 뭐 검찰이
경호가 하든지, 필요 없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렇지. 아니면은 뭐 특검이 하든지 양평. 공수처가 하든지 아니, 국가 감방으로. 국가 아, 예. 이제 호텔 네, 국가 아주 호텔. 안전한 네. 그쪽으로 묵게 될 거기 새끼를 다 때문에 주고 그 운동도 과정에서 시켜주는, 네. 자연스럽게 이제 경호 그게 가장 인력에 확실해요. 대한 네. 과잉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 자, 해결될 과잉 수 있다고 경호 생각합니다. 과잉 인력이 나가서 경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100% 확인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니 윤석열이 김건희가 이런 대우 받으면서 경호처에서 끝까지 김성훈, 이광호가 보호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온정적이냐? 온정적이니까 생기는 문제가 똑같은 짓을 저지르더라도 언젠가 사면되면 끝이지라고 또 역사가 악순환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김종 박사. 뭐 이때 뭐 지금 뭐 내란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저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사회적인 공감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25명 정도 내보내면 한독수가 욕 바가지로 넘었겠죠. 최종 결재권은 지금 한독수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근데 한독수라는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전직 대통령과 비슷한 예우로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은 경호 요원들을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얘기하는 건 한독수가 계속 나는 내란에 동조한 사람이야. 내란에 대해서 어떤 연루된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적으로 매우 분노하는 지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측면들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냥 파면 당했으면 나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파면 당했으면 국가에서 너는 그 직책을 하지 마. 그 직책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부대적인 국민적인 세금으로 지원했던 것들은 하지 말란 얘기니까 빨리 나가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네. 들고 저희들이 요구해야 될 상황들은 끊임없이 왜 거기 앉아 있어.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증거인멸하는 거야? 지금까지 예를 들면 호화방탕하게 생활했던 거 다 지금 숨기려고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국민들한테 너 사과 한마디 안 했잖아. 빨리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시민사회가 압박을 넣고 좀 야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놓고 증거인멸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와, 이 부분은 이제 교수님 예. 한독수에게 대선 이번 조기 대선 관리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독수에게 끝까지 6월 3일까지 대선 관리를 맡기는 자체에 대해서 저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자는 이미 너무나 많은 대한민국 헌정체제 파괴 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속 수사를 당해야 될 자지 대선을 관리한다는 자체가 저는 차기 대선을 맞는 이 중책을 한독수 최상목은 무조건 배제되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도 예. 얘기했으니까 잠깐 가죠. 내일 한덕수 국무회의 하면 마은혁 재판관 그리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합니까, 이상호 기자? 저 총리실도 제가 쭉 전화로 체크를 다양한 곳을 예. 해봤는데 마흔역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마은혁 하네요. 재판관 이제 임명을 한다. 네네. 그리고 대선 관리 본인이 직접 한다. 지금 민주당에서 나는 요구한 저 게 그 뭐 우리 이제 마은혁 임명부터 하라고 이제 지금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예. 스틱스에서 노정면 예, 예. 대변인 단독 인터뷰 예, 예. 한 거 제가 잘 봤는데 네. 그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세 가지를 지금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요청한 사안이죠. 하나는 마흔역 임명할 것, 두 번째는 선거일 공지할 것, 네. 마지막으로 네가 자의적으로 헌법재판관 2명 네가 임명하지 마. 예. 라고 하는 요구 사안을 던졌지 않습니까? 근데 세 가지 제가 총리실 쪽으로 의외로 확인해 보니까 셋 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다가 하나 더 지금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하라고 압박을 넣거나 퇴거 명령을 신속하게 그 부분에 진행하라고. 대해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쭤보신 거 확인해 드리면 자, 세 가지는 네네. 다 받겠다라는 내용이 취조됐다는 거죠. 네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되면 너무 다행스러운데 만약 내일도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언급도 안 하고 계속 국민적 지금 지탄을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 계속 그것을 버틴다 그러면 저희는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을 거라고 저는 좀 자, 생각하고. 대책이라는 게 민주당 다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럼 다음 롤이 있습니다. 예, 네, 다음 단계가 다음에는 있고요. 다음 네. 단계가 있고 이제 근데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그러면은 이제 한덕수가 항복선언을 하는 겁니까? 대국민 상화까지는 할까요? 누가 대국민 사람? 한덕수요. 그 사람은 뭐든 할 사람이죠. 자기가 살기만 한 뭐든 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뭐든 할 사람이다. 말씀하신 것 세세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를 주지 않고서는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적인 탄핵 또는 실질적인 탄핵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최상목 카드인 것 같아요. 네. 최상목 카드는 쓸 거라는 판단이 드는 거고. 최상목은 탄핵하고
자 여기는 살아오는데 민주당 요구 조건을 다 받아주면서 완전히 깨갱하면서 대선 관리 열심히 하겠다라고 굴복시킨다. 근데 거기에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예. 우원식 국회의장. 자 우원식 국회의장 이야기도 좀 해야 하는데 잠깐만. 워낙 지금 이제 주제가 많아서 어쨌든 내일 몇 시입니까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국민 앞에서 항복 선언을 하는 우원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한덕수. 한덕수. 지금 내일 국민 앞에서 항복 선언을 하는 네. 한덕수. 국무회의 아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기대해보고 우원식 국회의장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헛나와 버렸는데 아니 근데 항복선을 해야 돼요 우원식도. 아닙니다. 지금 자 이제 그 문제는 좀 이따 아니, 논의하고 제가 개헌 4월 4일 날 헌법을 위반해서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을 시켰습니다. 네. 근데 내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가 헌재가 결정한 사항들을 예를 들면 이행하지 않으면 예. 계속 위헌 사항들을 방치하게 헌재가 내버려 두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게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일도 만약에 소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따라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희가 위헌 행위자를 갖다가 아니 왜 차별되고 합니까? 윤석열하고 제가 볼 때는 한덕수하고 맞습니다. 전 그래서 네. 내일 그걸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최상목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위헌 행위도 있습니다만 저는 경제부총리로서 존립할 가치가 이미 상실됐다.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 탄핵한다 보는 거예요. 최상목은 날리고 우원식은 살리되 대국민 한덕수. 원식을 그렇게 아니 살리고 싶은 우원식 거예요? 얘기 자꾸 너무 하고 싶어요. 빨리 하시죠. 헷갈리는 우원식 건데. 얘기를 빨리 하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최상목은 아니, 국회의장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우원식 네. 그냥 하시는 우원식 거예요. 국회의장 아니, 얘기하시죠. 화가 많이 나셨어 지금. 자꾸 그 얘기 하고 싶으신 것 자 같아요. 최상목은 날리고 한덕수가 대국민 항복선언을 하면 좋겠다. 댓글로는 항복선언보다 더한 할복선언을 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런 표현은 여러분 쓰지 마시고 유튜브에. 내일 대국민 사과 그리고 대국민 항복선언을 해서 한덕수가 자 결단을 내려서 국민에게 밝히면 좋겠습니다. 자 개헌 문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헌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네. 자 일단은 일일천하로 끝이 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일천하로 끝났다. 이상호 기자가 일단 정의부터 해주시죠. 일일천하로 끝났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응을 너무 잘했어요. 5.18에 대해서 헌법에 넣는 거는 국임당에서도 너희들 공약사항이었으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내란 방지 조항만 추가한다면 오케이. 만약에 내란 재발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제를 약화시키는 것을 하고 싶다면 그거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내란 방지 규정을 넣자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잘 대응했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 지금 우원식 의장은 누그러질 기세가 없어요. 2차 공지문을 냈습니다 오늘. 예. 민주당과 국임당에서 아주 호응을 잘해줬다. 땡큐. 그래서 당장 특위 구성하자. 자 마이든 그 부인 부분으로 가짜 가기 뉴스라는 전에 얘기인데. 그 부분으로 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어떤 얘기했는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개헌 얘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개헌 필요하죠. 대한민국은 이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이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재평가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의 안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전 국민들이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자 이제 저걸로 일단 일단락이 되는 듯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국회의장실에서 다시 뭔가 의견이 올라왔다는 내용을 소개해주고 이게 일일천하로 끝난 게 아니다라는 부분 김종 박사 아까 설명 좀 이제 해주시죠. 얘기한 거죠. 이재명 당대표도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내용 자체는 우원식 의장이 얘기했던 방향이 아닌 거죠. 5.18 정신을 담고 그다음에 비상계엄 요건을 갖다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헌법을 통해서 막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5.18 정신이 뭡니까? 내란 수계에 맞서서 국민이 싸운 거니까 항쟁 정신을 전문에 넣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요건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다 확인됐으니까 강화하자라고 얘기한 측면인데 그건 빼고 일단 개헌 논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뭐 국민의힘이야 뭐 땡큐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상황인데 개헌이라는 소재를 얻었다고 한 측면에서 또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로 꼬리를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개헌 논의에 물건 터졌다는 정도로 하고 제가 넘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개헌 논의가 동력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니 뭐 동력 확보하기 어려운데 오늘 다시 이제 2차 의견처럼 나왔다는 이 말은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계속 한번 밀고 가보겠다. 그럼 이번 주말까지 어떤 식으로든 자 1당과 2당이 합의해봐라. 뭐 이렇게 다시 압박을 넣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압박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좀 성급하게 이걸 던졌기 때문에 예. 이게 좀 수습을 하는 과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 내란 과정에서 어찌되었건 우리 개헌의 논의가 계속 나왔었고 그 이재명 대표님도 뭐 중임제 개헌에 대한 이야기들을 동의한다고 하신 거와 같이 그 전에도 얘기는 하셨어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님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1번입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의 핵심은 원포인트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 이외에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 내란 국면을 겪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 60일 안에 대선과 함께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이게 되게 강하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이슈입니까? 아니면 끝난 이슈입니까? 오늘 이제 2차 의견까지 나왔다고 하는 저는 거죠. 지금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민 투표입니다. 국민들의 수준을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기준을 척도로 했을 때 거의 선진국 레벨을 초월했어요. 지금 미국도 지금 이번 사태를 보면서 헌재를 재판관들을 빌려달라 할 정도로 K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그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 있고 국민들 수준이 높은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국민투표에 통과되려면 권력구조 자체가 납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했던 그 개헌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이 뭐냐면 이원 집정부 스타일이에요. 뭐냐면은 총리에게 책임 총리제를 하는데 국회에서 임명을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외교만 담당하라고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내각을 통솔한다. 이게 정확하게 프랑스에서 하는 대통령과 총리가 공존하는 이원 집정제인데 우리 학교들 다 배웠습니다. 영국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그리고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 프랑스는 이 둘을 믹스한 이원 집정제. 지금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에 도입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혀 민주적 받아들일 수 토양 없다라고 자체가 봅니다. 이건 다르다는 거죠. 모양새는 대통령제인데 내용적으로는 의원 내각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워낙 이제 네. 각종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쳐놓고 이제 시기적으로 불가능한데 왜 원칙 의장 이걸 계속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냐는 이제 부분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도 전혀 포기할 기세가 없어요. 아니 포기를 지금 제가- 하면 이번 주가 끝인데 제가 어떻게? 취재를 해서 어제 밤 저 11시에 저희 부랴부랴 고발 뉴스에서 하는 예, 이만 뉴스에서 뉴스, 보도를 예.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취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완전 뒤통수 맞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만 동의해 줬는데 맞아요. 이걸 가지고 완전히 뇌피셜로 마치 여야가 지금 거의 합의 단계에서 이거 주문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어서 대단히 당황스러워하고, 그리고 실제로 최상목을 탄핵하려고 했을 때도 우원식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주당 지도부가 집단적으로 가가지고 읍소하고 했던 상황인데, 중요한 건 근데 뭐냐면 그 부분은 취재가 됐다 하더라도 조금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고발 뉴스 거 보니까 네네. 우원식 최상목 탄핵 막았다 이렇게 하면 본인은 정치적 생명이 그리고 고발해야 매우 위험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기자가 취재된 것을 예. 팩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어찌 됐든 네네. 예, 예. 위험하다면은 아닙니다. 나쁜 이제 말씀 계속 하십시오. 제가 말씀 못하게 막는 네네. 건 아니고 네. 어찌 됐든 지금 제가 톤 예. 상당히 다운해서 말씀드리는 예, 예. 거예요. 그만큼 저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동이 더 이상 우리가 민주 진영이라고 생각해서 보호하기에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향후에도 결국은 개헌을 매개로 해서 이런 당장 좀 뭐 최상목이든 한덕수든 탄핵이 필요한 상황이 내일부터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딜을 하려 시도할 것이고, 그의 궁극적 목표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무혈 입성해서 당선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켜 가지고 과거에 이재명 구속 동의안 들어왔을 때 수박들이 딜을 했던 것처럼 모종의 전 이게 딜의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시점의 개헌이?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조심하자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분열이 되는 거 아니냐. 진보 개혁 진영이 똘똘 뭉쳐서 대선을 해가지고 대선 결과가 정말로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민주당과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그래서 그런 여태까지 분열적인 우리가 요소가 조심했죠. 없어요. 그러니까요. 탄핵 전까지. 근데 탄핵 이후에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은 국회의 문을 어차피 넘어서야 지금 다양한 개혁 관련된 법안 그리고 당장 지금 일반 특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설 특검도 다시 통과시켜야 되는데 예. 줄줄이 서 있는데 지금 그 1차 장애물이 한독수인데 1차 장애물 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 본회의가 필요한데 이 둘이 지금 사실상 동시에 장애물로 돼 있다면 이제는 그거를 드러내고 초기에 제압하면서 국민들의 지지와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극복하는 수밖에 없죠. 자, 지금 댓글로는 저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 이상호 기자 말이 100% 맞고 아니, 이게- 정교환 오버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이게- 여러분들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그러니까 저는 합니다만 댓글에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예. 당초부터 엄청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 대목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장은 존재해요. 여하간.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옳고 그르고 떠나서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이 국회의장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안 돼라고 얘기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다. 개헌은 필요하다. 우리도 거기에 동의한다. 근데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그 방향이 어떤 거냐? 내란을 종식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예. 좋다. 우리 헌법 개정의 방향을 바꾸자. 나 반대하는 거 아니야. 이거 토론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방향은 아니잖아. 합의도 잘 안 될 거야.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자 내란을 막는 두 가지 중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 좋다. 그럼 우린 이런 식이라고 얘기한다면 국민투표법 개정 같은 경우 얘기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걸 통과시키려면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되니까. 안 그러면 하루에 어떻게 투표해가지고 50%를 넘겨? 라고 얘기하면서 방향을 확 바꿔버린 거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내부도 고민이 많은 거죠. 마음만 같으면 저도 확 이러고 싶죠. 예. 예를 아까 정 대표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일일 천하가 돼야 된다라고 그 당위를 갖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상호 기자님 취재처럼 우원식이 소위 수박 기득권 카르텔의 지금 새로운 주자로서 수박의 대표 세력들을 대변하고 있는 짓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이 일은 일일 천하로 끝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지금 한참 얘기하던 지금 내란 수계와 그 배우자가 지금 관저에서 나가지도 않고 퇴거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200석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나경원과 윤상현 이 내란 선동범들이 속해 있는 저 내란의 힘당과 함께 개헌을 합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도저히 국민들은 그 인간들하고 이런 내란 일당들하고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권력 구조를 논의하는 자체가 지금 국민들 정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책임을 물어야 돼요. 제가 청산이 팩트로 먼저입니다. 제가 일단 주장도 좋은데요. 팩트로 네. 말씀을 드릴게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국회 개헌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3월 6일부터 그 구체적으로 공개적인 행보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냥 국임당 쭉 뭐 그리고 이낙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각제 개헌 세력 쭉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회 개헌자문위에 보면은 이번에 윤석열 저 탄핵 반대했던 장영수 교수, 이인호 교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 개헌 자문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임당이 동수로 들어가 있고 국회의장 지명에 보면은 김종민 등 낙엽계의 내각제 세력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원 집정부제를 통해서 내각제로 가자고 했던 저들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게 통과되리라고 보진 않았겠죠. 그런데 왜 이걸 하느냐 이 시점에 그렇죠.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실제로 웬만한 민주당 출입 기자는 아마 알 거예요. 그 최상목 탄핵을 막은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여태까지 기사를 안 썼어. 좋아. 여태까지 안 쓴 거.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소송을 불사하고 지금 발언을 하는 겁니다. 또 팩트로 다 자료를 가지고 있고 확인해 보면 압니다. 그리고 우원식 만약 국회의장이 저를 고소하신다면은 고소해 주세요. 제 179번째로 제가 방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하게 이상호 기자가 이야기하면 이제 시원하긴 시원한데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초동에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 내란 세력 윤석열과 김건희 여전히 검찰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하는데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어서 자,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하라. 우원식 대국민 사과하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요구를 해야 될 만큼 지금 우선순위가 이 이슈에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정말 큰 산을 하나 넘었어요.
어쨌든 파면이 되고 다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개헌 문제는 조금 뒤로 하자. 저는 이재명 대표님께서 제대로 된 아주 좋은 발언을 해주셨다. 왜냐하면 개헌은 필요해요. 저는 이번 새로운 정권에서는 개헌이 될 거다라는 네. 생각과 기대감이 있고요. 그런데 그 개헌의 시기는 국민적 공감대를 가져서 천천히 해도 된다. 일단은 60일이면요. 대선하기에도 너무나도 벅차고 바쁜 시간이에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상처들을 보듬어 안고 새로운 대한민국 어떻게 꾸려나갈지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관세 문제나 이런 미국발 엄청난 그 경제적 타격이 있는데 그런 거에 좀 대응할 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하셨던 일일천하로 끝나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적 소망은 정말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더 이상 뭐 우원식 의장님에 대해서는 좀 뒤로 한 채 우리 앞을 향해 진보 세력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에 하나 이번에 60일 안에 개헌을 한다면 오로지 딱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통령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만 유일하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그것도 저는 받아들이지 못할 자, 거라고 그 힘들다. 부분도 이제 굉장히 복잡한 네. 이제 논쟁적 요소가 맞습니다. 있어서 자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심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이제 보면 뭔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도 지금 다른 의견이 나온 건 저는 뭐 이번 주까지 갈 거라고 생각이 이번 듭니다. 주까지 간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습니다만 국회의원 중에서 압도적인 다수 같은 경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 또 예. 오랫동안 국회에서 선 사선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게 자기 신념이고 이걸 통해서 정치 바꿔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판단이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원식 국회의장 엄청나게 아마 댓글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문자 다 받았을 거라 생각이 우원식 TV가 거의 폭발 수준이 모양이에요. 네, 또 그게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마 이제 이번에 와 이게 민심이 당심이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제 경험을 벌써 했을 것 저한테도 같은데 고발해달라고. 네. 아니, 진짜 그러니까 옵니다, 저는 지금. 그러니까 시점이 아이고, 아니라는 건 제가 알겠는데 네.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건 꽤 좀 논란이 많이 돼요. 예를 들면 이원 집정부자라는 개념은 없어요, 실제적으로. 예. 그냥 분권한 대통령제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이 총리 임명해요. 대신 국회가 추천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흐트러지게 되면 갑자기 예를 들면 제도를 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건 지금 시점은 제일 중요한 건 내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수유권자가 뭉쳐서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정권 교체 이후에 컨스티튜션이라고 하는 헌법 자체가 함께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여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이걸 우리가 지킬 만한 진짜 자긍심 있는 헌법 개정 아니야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헌법을 우리 국민이 스스로 지키게 만드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소수의 정치인들이 이걸 주도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게 네 거야? 이거 우리 건데? 라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치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예. 저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사감이 절대 없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아주 신중하게 조속하게 그 계엄 해제 의결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존경해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우원식 의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내란당이고 해체돼야 될 상황에 국임당에 대해서 정말 국가 중대사, 사실 국민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사안입니다. 주권자로서. 근데 그거를 내란당과 카운터파트가 돼서 협의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이 전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되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자기는 이거를 한다는 거야. 네. 지금 국회가 신뢰를 되찾고 있나요? 아닙니다. 국임당은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 당이 아직까지. 그런데 민주당과 5당이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과 함께. 그러면 왜 민주당과 야당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 안 하고 지금 도매금으로 왜 국임당에다 면죄부를 주는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보이게 될 행보가 예측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미오 달의 누누맘님께서 전 대표님은 지금 개헌 얘기하는 국민들을 배반하는 저 파렴치범들도 안고 가자는 겁니까? 또 그 더러운 협치하자는 건가요? 국민이 만만하게 보이니 그건 아니신 것 저도
되도 않은 해당 행위를 하는 거겠죠. 하도 정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누누맘님 말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이상호 기자하고 아까 말씀을 조금 제가 제지를 시키니까 댓글로 엄청나게 이상호 기자를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해 주셨는데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고요. 다만 지금 이 시점과 상황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나. 우원식 의장이 이 문제를 왜 제기하느냐. 이것은 국민적 분란을 굉장히 일으킬 줄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의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민심은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 내란 종식과 윤석열 파면 이후에 내란 세력들을 어떤 식으로든 법적 단죄까지 가야 한다. 그리고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이 대선은 대선대로 내란 세력 종식은 종식대로 가야 한다는 여러분 마음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머리띠 묶고 나가가지고 우원식 사퇴하라, 우원식 사과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또 역할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의견도 함께 들어보면서 자, 이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도 있다라고 균형감 있게 다루는 것이 맞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호 기자 말이 1000번 만번 옳습니다라는 이 박수까지 주시는 유재훈님 존경합니다. 그런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야, 지금 오늘 방송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내용도 좀 있었는데 이건 다루지를 못하겠네요. 벌써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14,000분이 와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오늘 밤 늦게까지 아마 20만 명 이상이 이 방송을 국내에서 공유를 할 겁니다.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광고 시간이 돌아와서 광고를 하겠습니다. 13,000분 계신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산삼순백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산삼순백은요.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리는 것이고 가족 간에 건강 챙기시는 분 1+1 4월 이벤트 하고 있는데 자 필요하신 분들 온라인 구매 후기가 15,000건 정도 된다. 그리고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성비 가심비가 최고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순백 1+1과 함께 추가 서비스로 순백을 10병을 더 드리거든요. 1666-1080 전화하셔서 산삼 순백 필요하신 분들 꼭 구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비교원 광고 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저희들 이렇게 광고하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고 그리고 상담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집에서 인터넷 바꾸실 때 휴대전화 바꾸실 때 정수기 바꾸실 때 되시면 현금 혜택 최대 128만 원까지 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 그리고 휴대폰 정수기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판단 한번 받아보시고 인터넷 비교원 전화하셔서 자 스픽스 보고 전화했다 이렇게 하시면 추가 혜택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1670-2571입니다. 1670-2571이고요. 그리고 세 가지 다 가입하지 않고 하나만 하시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전화하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670-2571입니다. 와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12,000분이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과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도 많이 꾸지람을 하셔서 정기환 대표가 다양하게 이렇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는 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네네. 파이팅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파이팅! 그리고 김한매 대표님도 감사드립니다. 저 법 앞에 평등 여러분들 12,000분 보고 계신데 예. 정말 법 앞에 평등을 무너뜨리는 윤석열, 김건희 열심히 고발했는데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분할하면 계속 좀 5명 다 나오게 해주십시오. 한꺼번에 다 보면서 여러분 카메라 이제 주시해 주시고요. 김한나 변호사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란 속에 파면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늘 네. 파이팅 하시고 더 좋은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나 TV도 구독해 주세요. 김한나 TV 그리고 김종욱의 탄탄 TV도 있습니다. 요즘 구독자 많이 늘었죠? 이제 뭐 많이 늘었으면 10,000명으로 가고 있는데. 우와 10,000명으로 가고 있다면 저도 대단하시네. 다음에 여기 이렇게 팻말 하나 좀 자, 준비합니다. 김한매 대표는 무슨 TV라고요? 법 앞에 평등입니다. 말 법 그대로. 앞에 평등 TV. 법 앞에 아까 평등. 김옥기님인가 이렇게 아주 칭찬 글을 또 저는 하나 올려주셨는데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아침에 그 검찰 얘기하다가 예. 그 저기 앵커님한테 조금 크게 얘기를 했더니
왜 앵커님한테 화를 내냐고. 앵커님한테 화를 낸 게 아니고요. 검찰에 대해서 화를 낸 거니까. 이게 야, 이 말하기 힘드네요. 여러분들 시사 프로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아, 뭐 여러분들 말씀 좋습니다. 자유롭게 이렇게 비판해 주시고요. 또 격려 칭찬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과 손잡고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가야 합니다. 좀 전에 JTBC가 다시 보도한 것도 보니까 자, 검찰에서 김건희 소환 조율을 했다가 지난달 초에 실패를 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뭔가 조율을 시도하는 것 같다라고 나왔는데 아마 그것은 이제 검찰에서 적정하게 언론에 흘려놓고 김건희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고 조율기에 들어갔다라는 내용 알리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역전에 하면 다 함께 용사들 외치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역전에 용사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